도박의 마침표를 찍다. 도박 엔딩 시즌 3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방송 타짜 이성혁이고요. 안녕하세요. 도걸마 저는 우윤혜입니다. 네, 오늘도 이제 도박의 훈수 사연이 와 있어요. 네. 그 전에 세 분의 게스트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우리 코르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박 엔딩 하수로 나온 코르라고 합니다. 네. 네. 오랜만에 와서 너무 많이 버벅거리네요. 네, 오랜만에 오니까 많이 어색해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환영합니다. 네, 상황의 변화는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자, 중수 모셔볼까요? 네, 마틴게일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수 마틴게일입니다. 네, 네. 좀 밝아지신 것 같은데 마틴게일님은? 항상 여유가 있어요. 네. 네. 아니, 보실 때마다 밝아졌다고 하시는데 네. 전 똑같습니다. 아, 네. 그래요? 처음에 제가 굉장히 어둡게 봤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점점 밝아지시는 모습 너무 좋습니다. 자, 고수님 한번 모셔볼까요? 네, 이주영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회복 중인 상담사 이주영입니다. 네, 오늘도 그 조회수 흥행 보증수표 기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도와주세요. 자, 사연이 와 있는데 이것도 이제 오윤혜 씨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우선 오늘 주제는 부모의 대환 대출은 대리변제일까요? 라는 주제로 사연이 왔습니다. 30대 도박 중독자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학창 시절 부모 속을 한 번도 썩힌 적이 없었던 모범생 아들에게 취업 후 도박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난 3년간 수차례 도박빚을 대신 갚아주었고 그때마다 아들은 다시는 도박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후로도 아들은 도박을 멈추지 못했고 급기야 최근에는 2, 3 금융권에 수천만 원의 고금리 빚까지 생겼습니다. 아들은 또다시 대리변제를 요구했고 저희 부부는 센터 상담에서 배운 대로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그러면 비싼 이자라도 아낄 수 있게 먼저 고금리의 대출을 갚아주면은 저희에게 매달 원금을 갚아가겠다고 자신을 한 번만 더 믿어달라고 합니다. 매일매일 추심 전화에 시달리는 아들이 딱하기도 하고 비싼 이자를 아낄 수 있는 합리적 방법인 것도 같고 상담사님이 반대하신 대리변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훈수 부탁드립니다. 네. 아, 일단 이주원 선생님. 네. 그냥 갚아준 이력도 있으시고 네. 이번에는 나한테 갚으라고 하신 거예요. 네. 이 문제는 대리변제는 맞습니까? 그쵸. 아주 교묘하지만 이건 뭐 대리변제에 굉장히 좀 더 나쁜 그냥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대환대출이라는 거는 우리가 주로 여기 쓰는 용어는 아니고 최근 들어 이제 고금리 대출이 우리 일반적인 우리 서민 경제에서 고금리 대출이 나온 다음부터 이렇게 금리를 대환한다 이런 의미로 해서 많이 쓰였던 거지 도박에서 부모님이 대환 대출하는 이런 의미는 아닌데 그냥 네. 어쨌든 대출이 대출로 갈아탄다 그런 의미로 쓰여지는 건데 네. 우리가 일단은 빚은 우리 도박 중독자만 있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럼요. 저도 있거든요. 그럼요. 네, 저도 뭐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1,700조, 1,800조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그 빚에 대한 압박감이 유독 우리 도박 문제에서는 굉장히 핵심이 돼요. 결국 거기에 모든 관심이나 포커스가 맞춰지는 순간 도박 중독에 대한 포커스가 흐려지고 거기에 대한 우리는 항상 어떤 한계가 있는 에너지를 갖고 대처를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좀 객관성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일단 그 빚을 안고도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제도들은 네. 책임을 질 수 있는 방법들이 되게 많아요. 개인 회생도 있고 개인 워크아웃도 있고 그렇게 내 상태에 맞게 나의 수입에 맞게끔 그 상환을 하는 아주 정상적이고 그 채무자의 입장에서 내가 생활을 유지하면서 조금 힘들지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이용해야지 잘못된 위험 감수를 한 행위를 또 다른 또 빚으로 갚는다는 거는 일단은 근본적으로 그 내용으로만 봐도 여기는 좀 어긋나겠죠. 네. 빚을 막기 위해서 또 다른 빚을 내는 거기 때문에 일종의 돌려막기네요. 그렇죠. 네. 첫 일반적인 질문부터 경제적인 상식으로 봐도. 고수님한테 하셔가지고 네. 우리 마틴게일님이랑 코르님 대답하기에 굉장히 부담감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네. 이상혁 씨. 다른 질문 물어보면 되죠. 마틴기님이 보시기에도 네. 그게 대리 변제가 맞다고 생각은 드세요? 네, 이거는 뭐 거의 100% 대리변제라 생각을 하고요. 네, 그냥 어떻게 보면 좀 핑계 삼아서 또는 그 부모님이 좀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본인 마음이 좀 편하고자 그렇게 질문을 좀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제 경험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이미 이분은 3년 동안 수차례 도박빚을 대리변제 해주셨어요. 네. 갚아주셨고 그 다음에 지금은 고금리 대출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거는 전형적인 도박 중독자의 패턴이라고 저는 볼 수 있거든요. 대리 만약에- 변제에서부터 네. 이제 안 되니까 이제 뭐 계속해서 제2금융, 제3금융, 그렇죠. 사채 이렇게 그렇죠. 가는 네. 게 패턴이다. 패턴이고 만약에 1금융권이었으면 이 정도까지 안 갈 거예요. 네. 엄마한테 대신 갚아달라는 얘기를 안 그렇죠. 했을 것이다. 본인이 충분히 1금융권이면 이자 같은 거도 좀 어느 정도 본인이 좀 만회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하는데 네. 문제는 이제 상금융권 사채로 이제 가는 순간부터 이자가 워낙 높고 네. 그다음에 악순환이 되다 보니까 돌려막기식으로 가다 보면 터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 딱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부모님은 선생님 말씀하신 것 같이 이미 마음이 기울으셨어요. 갚아줘야지. 갚아주겠다 네. 쪽으로 그렇게 좀 기울으셨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모님이 이거는 오히려 도박을 하라고 채찍질하는 거다라고 네.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왜냐하면 일단 내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되죠? 신용이 있어야 되죠. 그럼 이렇게 부모님 갚아주시면 그 신용은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또 어떻게든 빌리게 되니까. 그렇죠. 또 빌릴 수가 있죠. 네. 코르님. 네. 께 한번 여쭤볼게요. 네. 코르님도 계속해서 이제 가족들한테 손을 벌렸을 텐데, 네네. 네, 가족들이 안 갚아준다 했을 때는 뭐 이런 이제 삼금융, 뭐 사채, 뭐 이런 경험도 있습니까? 예, 당연히 있고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을 거예요. 왜냐면은 네. 이 사실 사연에서는 이자를 내세우고 뭐 이런 독촉을 내세우겠지만 사실 더 힘든 거는 이게 아니에요. 그럼요. 도박을 지금 못하는 게 힘든 거예요. 돈이 없어서 도박을 못하는 게 힘든 거지. 지금 내가 당장 다음 달에 얼마 내야 되고 이게 아니고 나 지금 빨리 1,000만 원 가지고 베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돈을 더 이상 못 빌려서 그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돈을 빌리는 이유가 네. 금리 때문에 빌리는 게 아니고 빨리 이거를 틀어막고 다시 빌려서 다시 한번 도박하겠다. 이 마음이 지금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갚아주면 이렇게 갈 수밖에 없고요. 네. 그리고 뭐 이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절대 이자 때문에 죽지 않아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애들이 사채업자들이 당연히 협박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네네. 걔네들이 당연히 돈을 빌려준 거 달라고 하는 거지 그게 뭐 이상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도박한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그 금리를 고금리를 빌린 거거든요. 알고도. 예를 들어서 저금리로 1,000만 원을 빌릴 수 있다. 근데 고금리로 2,000만 원을 빌려주겠다. 네. 그럼 2,000만 원을 택해요. 도박을 하려고. 진짜요? 왜냐면 시드를 만들어야 되니까. 네네네. 왜냐면 내가 빨리 따서 갚아야지 이 생각을 하고 빌리기 때문에 빨리 빌릴 수 있고 많이 빌려준 데를 빌리지. 근데 이렇게 자꾸 갚아주면은 내 잘못된 행동을 계속 어떻게 보면 지지해 주는 거거든요. 네. 근데 내가 이거를 책임을 지고 갚아 나가야지. 아 이거 정말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걸 느끼는데 그거를 반성하고 깨닫기 전에 자꾸 이렇게 집에서 해주면은 그거를 계속 하라고 부추기는 수밖에, 약간 부추기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네. 오늘 코르님 답변 너무 좋은데요? 오늘은 코르가 고수입니다. 오, 코르. 왜냐하면 이제 이런 경험이 아주 깊게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봤는데 그러면 이제 저희는 이제 일반인들이고 도박 중독의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 아들이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지를 잘 모르거든요. 사실은 저는 고금리 때문에 힘들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을 갚냐 120을 갚냐 이 문제는 내가 네. 20을 일을 하거나 알바를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속도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조금 늦어지는 정도지 그 사채업자들이 나도 어차피 돈을 내가 빌린 사람이기 때문에 네. 나한테 갚으라고 하지 나를 죽이지 않거든요. 이 사람들도 나한테 돈을 받아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나를 어떻게 해야지 않아요. 근데 다만 부모님은 그런 상황이 없으니까 이걸 과장해서 말하죠. 오히려 네. 얘네 나 죽이려고 그런다. 나 지금 죽겠다. 회사 찾아온다. 근데 절대 안 그러거든요. 물론 이제 그래요? 압박은 있죠. 네. 근데 그게 정말 막 죽을 만큼의 그건 아니고 다만 정말 이 사람은 고통이 도박을 못하는 게 고통이 더 크다. 그 영화에서 보면 사채업자들 우선 네. 그릇 다 부시고 시작하거든요. 맞아요. 막 집에 문을 찾아오고. 열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문을 부시고 들어와요. 이거 다 과장입니까? 예, 과장이죠. 아, 접근 자체가 미로- 이자가 문제가 아니군요. 네. 돈을 더 이상 빌리지 못한다는 거에 대한 압박이 큰 거. 이거 되게 네네네. 저는 이자를 조금이라도 덜 내게 되면 이거에 대한 안정감이 조금이라도 더 생길 수 있을 거라고 그거는 생각했는데 아예 아웃 오브 안중입니다. 그거는 이 지금 아들은 어. 이자 조금 더 내고 덜 내고는 아무 이게 상관이 중요한 게 없는 아니군요. 상황이었군요. 그럼 엄마의 지금 심정을 한번 네.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엄마도 대리변제라는 걸 알고 있는데 합리적인 본인의 어떤 합리화를 하는 걸까요? 이지원 선생님? 그러니까 저희 그 부모님들의 심정은 이 어머니 심정을 좀 이해 못하는 어떤 어머니가 계시겠어요. 맞아. 이렇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도박 중독이 끊기가 어려워요. 고치기가. 아.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을 뛰어넘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제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빚 갚는 데는 빚을 스스로 갚는다는 게 왜 이 필수 조건으로 붙냐면 네. 도박 중독에
어떤 빚을 갚았냐 못 갚았냐를 체크하는 게 아니라 이 치료에는요. 그 빚을 갚아가는 과정에서 느끼는 그 경험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내가 선택한 도박이라는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가는 그 과정 안에서 우리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과정 안에서. 운동으로 비교를 하자면 역도 선수가 뭐 우리가 훈련을 하면은 역기를 들잖아요. 아주 되게 무거운 역기를. 그러면은 인상을 웃으면서 드나요? 그 훈련할 때? 너무 고통스럽죠. 근데 그게 고통이에요? 그게 고통일까요? 훈련인데 내가 이 무게를 이겨내야만 내 목적을 다 이루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는 우리 물리적인 압박감 때문에 인상을 쓰죠. 뭐 심하면 욕도 하시면서 이렇게 이겨내는 과정에서 그거를 그냥 그 자체를 얘가 너무 괴롭나 보다라고 느끼는 부모가 계실까요? 그건 아니죠. 야, 용기는 힘내. 옆에서 응원할 수 있겠지만 견뎌내라고 하지. 그래서 그걸 그냥 그 고통을 너무 괴로운 걸로 인식해서 가서 그 무게를 들어주고 내가 부모님이 야 너무 힘들어 보여서 엄마가 들어줬는데 너는 의식적으로 이 뒤에 100kg가 매달렸다고 생각을 하고 훈련을 해야 돼. 그게 부모님이 진심이니까. 이 예를 참 잘 정도의 드시는데요. 유치한 수준으로 부모의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부모님은 이 전체적인 메커니즘을 이해를 못하고 그러니까 제가 가족 상담, 가족 교육을 못 받은 상태에서의 도움은 다 독이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 수준으로는 일어난 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굴 찌그리고 막 아픔을 견디는 게 정말 내가 견디기 싫은 고통은 아니잖아요.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힘듦이. 그걸 들어주는 순간 이 친구는 목적을 이룰 수가 없겠죠. 물리적으로 이게 무게가 걸쳐야 우리 근력이 늘어나니까 그걸 우리가 아무리 우리 부모님이 진심이었구나, 진심으로 100kg가 걸렸다고 생각을 하고 내 허벅지야 두꺼워져라. 그렇죠. 이 말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면 말도 안 된다고 그러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말이 돼요. 이게 모든 상황에 지금 적용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네요. 아이를 키우는 아이가 공부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엄마가 대신 답을 몰래 알려줘. 이번 문제는 좀 쉽게 풀어봐. 아니면 이제 숙제를 대신해 준다거나 너무 힘들어하니까 뇌가 멈추겠죠. 숙제를 대신해 주는데 너가 숙제를 한 것으로 생각해라고 한다고 해서 이 아이가 그 문제가 자기 머릿속에 들어오는 게 아닐 텐데. 그렇죠. 점프라는 게 없어요. 회복 과정은요. 그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그래서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되게 회복이라는 거를 칭찬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이거 사연만 처음에 봤을 때는 저라도 아들이 맨날 추심 전화에 시달리고 막 사채빚에 독촉이 오면은 저라도 몰래 갚아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대신 나한테 갚아 이렇게 강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아는 아들은 당연히 나한테 갚을 거니까 약속 지킬 거니까. 근데 이 세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180도 생각이 바뀌는 거 같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경험적으로 볼 때 다 갚으신 분들 거의 없어요. 부모한테 이 빚을 다 갚은 경우가 거의 없어요. 이 정도면 또 다른 데서 돈을 빌려서 쓰고 또 다른 일이 터지고 그런 악순환이 계속 되기 때문에 부모는 언제까지나 기다려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겠죠. 부모니까. 하나 더 나쁜 거는 부모가 돈을 갚아줄 때 안 되는 이 문제가 부모가 채권자가 되는 그 순간 어차피 채권자잖아요. 아들의 회복을 쉽게 못 보고 있어요. 채권 추심이 들어가요. 내가 너 돈을 갚아줬으니 너 일거수일투족에 다 이제 간섭이 들어가고요.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더 불안해지기 시작해서 결국은 회복은 그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래 걸리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냥 업다운을 반복할 거다. 그때마다 이제 더 관계는 악화로 들어가는 거죠. 들어간 돈이 있으면 부모도 사람이라서 이 사람에게 대한 대리 변제를 많이 해줄수록 채권자가 되는 거고 일반 채권자처럼 돈을 추심하진 않겠지만 이 모든 행위를 추심해요. 거의 CCTV가 되는 거군요. 그래서 저희가 맨날 바라보는 이 바라보고 있으면 안 돼요. 바라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요?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보고 있는 제일 어려운 일이지만 바라보고 있어 이 사람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그게 안 돼요. 네가 못 일어나면 내가 그동안 들어간 돈이 있는데 맞아요. 말은 못하지만 이 감정적으로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저희 부모님이 갚아주시고 저희 아버지가 채권자가 되셨어요. 저한테. 이런 그러니까, 비슷한 상황이 된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는 그냥 이렇게 믿어주고 이게 아니고 매일같이 통장 인증해라. 그리고 월급 들어가면은 진짜 뭐 10분도 지나도 바로 혼났어요. 제가
운전하고 있는데 네. 바로 전화하셔가지고 너 뭐하냐? 그래서 예 영업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돈을 왜 안 보내냐고. 그래서 제가 그 10분 동안 도박하는 줄 알고 네. 저는 들어온지도 모르고 막 업체에 가 있었는데 그 정도로 거의 사채업자보다 더 사채업자처럼 구셨어요. 네. 그게 도움이 됐나요? 저는 근데 좀 아직도 저는 아버지한테 뭐 죄송한 것도 있지만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이시영 선생님 말이 맞아요. 뭐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채권자가 되면 네. 그 돈을 갚는 과정 속에서 가족 관계가 굉장히 틀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저는 사채업자도 이렇게 안 하겠다 이 정도로 정말 심하게 하셨어요. 네. 물론 갚아는 주셨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 고금리 때문에 갚아주신 거 아니고 지인비 네. 때문에 고금리는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회생으로 돌렸고 네. 지인비 때문에 이제 힘드니까 지인. 예, 지인빚은 제가 뭐 금리가 문제가 아니고 네네. 그 말 그대로 신용의 문제이기 그쵸. 때문에 근데 이제 갚아야 그건 되니까. 해주시면서 이제 너무 하다 싶을 정도로 저한테 막 이렇게 압박을 하셨는데 처음엔 좀 서운했거든요. 그렇죠. 처음에는 모든 걸 누구에게 탓하고 싶고 막 서운하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정말 그래도 고맙고 믿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예, 엊그제 어버이날이었는데 그때도 저는 이제 말씀을 드렸죠 아버지한테 그래도 마지막까지 기다려주시고 믿어주셔서 감사하다고. 물론 저는 아직도 빚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대리변제는 이제 어떤 상황이 혹시 예외 같은 게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세요. 우리 엄마가 물어본 요거는 확실히 대리변제는 맞고, 네 해주면 안 되고. 네 대리변제가 아닌 예외 상황이 있는지 있다면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마틴기엘님, 대리변제 예외 상황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는 대리변제를 해주면은 안 되는 게 맞는데 네. 청소년 문제, 청소년 도박 문제인데 네. 성인과 달리 청소년 같은 경우는 어서 뭐 은행 가서 돈을 빌리거나 그럴 수는 없잖아요. 없죠. 네. 다음으로 발생한 일이 뭐냐? 사기 사건이죠. 사기. 네, 중고나라 사기 네. 가장 크죠. 그러니까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네, 높으니까. 맞습니다. 네, 높습니다. 그래서 중고나라 사기에서 그런 범법 행위가 일어났을 때 네. 어떤 합의를 봐야 된다거나 그렇죠. 근데 그 합의를 안 봤을 경우에 몇 번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구속이죠. 그렇죠. 네. 그 문제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래도 너무나 중증이고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구치소라든가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나라 부모님 중에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치. 많진 않아요. 진짜 힘들 것 같아요. 그것도 그래서 이거는 부모님이 결정을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대리변제는 안 된다. 네. 아. 청소년 혹은 지적장애 아주 특이한 이런 상황이 아닌다면야 대리변제는 없다라고 강하게 얘기를 해주셨고 네. 이지원 선생님 어떻습니까? 좀 어떻게 했어요? 저는 이분 아예 없을 것 같아요. 예외는 없다. 왜냐면 이분은 죽겠다고 하면 그냥 죽으라고 놔두라고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면 되는 거고. 어쨌든 세상은 만 20세 이상 성인이면 네. 내가 한 행위에 대한 그 책임은 내가 져야 돼요. 만약에 우리 코로시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겠지만 그거는 대리 변제 때문에 회복한 건 절대 아니에요. 예외는 있다고 해도 그거는 그 회복은 대리 변제를 해서 하는 회복은 없고요. 무조건 악영향이고 이거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고 상식적으로 얘기를 해보세요. 돈을 대리 변제했을 때의 조건이 뭐죠? 더 이상 도박을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그게 도박 중독이잖아요. 네. 거기에 누가 확답을 해줄 수가 있어요? 없죠. 중독자가 확률적으로도 통계적으로도 떨어지는 조건에 내가 대리 변제를 해서 도박을 더 이상 안 하겠다는 조건을 믿고 해줬다? 이게 뭐가 지금 모순이잖아요. 네. 도박자가 오늘만큼은 딸 것 같다는 것처럼 요번만큼은 대리 변제를 해주면 얘가 안 할 거랑 똑같은 의존 현상이에요. 정신 질환이라고 보셔도 전 얼마든지 이론적으로 해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청소년도 마찬가지예요. 청소년도 다 부모 동의하에 아르바이트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법적으로도 다 만 14세 이상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그러고도 회복해서 사시는 분들 좋은 과정을 겪는 그 청소년들도 많아요. 네. 원리 원칙대로 하지 않으려고 우린 도박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부모도 동의를 해준 거고. 네. 대리변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돼요. 그렇게 해서 해준 회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고수님이라 그런지 우리 마틴기엘 선생님에 비해서 훨씬 더 자비가 없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고. 네, 단호하고 아까 우리 마틴기엘님은 청소년은 그래도 예외로 두자 하셨는데 짤 청소년까지도 아, 네. 예외는 아니고 네. 기본적으로는 안 되지만 그거는 결정은
부모님이 하셔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네. 기본적으로는 그러나 그 결과는 어차피 파탄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그럼요. 거죠. 빔이 돌아가는 거예요. 결국 네. 그런 분들도 언젠가는 저도 대리면제를 많이 받았었던 사람으로서 네. 결국은 회복은 했지만 결국은 더 이상 대리면제가 안 되는 그 과정에서 회복이 됐던 거고. 대리면제가. 네. 그래서 그 과정이 더 길어지고 그렇네. 더 느려질 뿐인 거죠. 네. 그러니까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것 뿐이죠. 네. 대리면제는. 네. 들으면서 네. 어떠셨어요? 진짜 엄마이기 때문에 우리 오윤혜 씨는 사실 저는 아이가 없지만 네. 엄마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좀 뜨문뜨문 오다 보니까 네. 정말 매번 느끼는 것이 도박 중독자들의 고통이라는 것이 너무 내가 그동안 가볍게 생각했다. 이들의 고통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라는 것을 매번 느끼고요. 네. 그리고 항상 사연을 읽을 때와 사연을 읽고 이 전문가분들에게 조언을 들을 때랑 제 판단이 180도 항상 바뀌거든요. 네네네. 그 얘기는 정말 상담을 받으면 이게 효과가 있고 상담을 받으면 충분히 도움이 된다는 걸 제가 느껴요. 네. 이 도박 엔딩은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중독자들에게. 주변에서 이렇게 힘든 사람이 있다면 도박 엔딩을 시청해 주시고 네. 또 조금 더 적극적이라면 네. 도박 문제 관리센터에 오셔서 함께 상담을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도움 많이 받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세 분의 의미 있는 이야기 네. 들었는데요. 네.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단도박을 위해서 정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